이번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한번 봅시다. 항상 미국 브리핑을 보면 S&P 500, 또 기술주 나스닥 지수보다도 항상 가장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변동폭이 가장 크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연중으로 보면 지금 S&P 500이 16%, 20%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7개월 아직 안 됐는데도 엄청나게 오른 것입니다. S&P 500 16% 상승 중 나스닥 종합지수 20%,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대표 SOXX ETF 기준으로 28% 상승 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5년간으로 보면 S&P 500 85%, 나스닥 종합지수 118%, SOXX 242%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패시브 ETF를 따라가는 SPY 똑같이 85%입니다. 또 QQQ는 나스닥 종합지수가 아니라 나스닥 100을 추종하죠. 149%. 또 SOXX는 똑같이 242%. 그러니 만약에 5년간 똑같이 이 세 패시브 ETF에 SPY, 국내로 투자하는 S&P 500 ETF죠. 또 QQQ, 나스닥 100 ETF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들 몇 종목 있습니다.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도 있고 또 코덱스 미국 반도체도 있고 또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소울도 있고 또 SOX 필반나도 있고 이렇게 5년간 33%씩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5년의 과거를 보면 똑같이 앞으로도 5년 후가 똑같은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평균 159%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33%씩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100% 2배가 아닌 159%, 2.6배의 수익률이 나오는 것입니다. 단 5년 투자했는데 2배가 아닌 이 2.6배. 근데 거기다가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S&P 500 비중을 조금 줄이고 기술주를 비중을 조금 높인다 그러면 2.6배보다도 더 높은 3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대선 국면에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레이스 완주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첨단 제품 수출 규제 확대를 시사를 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반도체 지원법을 정면으로 비판까지 하고 보조금 지원이 불투명해질 거라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글로벌 사이버 대란이 또 겹치면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또 급락을 또 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주도하는 가장 대장주죠. 엔비디아가 2.61% 내린 117.93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아래로 2조 9,01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최고가 135.58달러까지 올라갔었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 135.58달러 대비 117.93달러니까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고가 대비 13%나 하락 중에 있습니다. 대표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이 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3.11%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저께도 7% 가까이 폭락을 했었죠. 지난 3월에도 기억들 아시죠? 항상 우리는 미국 브리핑을 계속 우리는 듣고 있기 때문에 기억들 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3월, 그때부터 4월 19일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한 달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306까지 떨어졌어요. 5,900까지 제일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16.6%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5,904까지 올라갔었는데 5,267 오늘 현재 지금 10.8% 하락 중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16.6% 거의 가까이 지금 또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반도체 쇼크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히 TSMC에 대해서 미국의 대대적인 세금 지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가져갈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을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합당한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조 바이든 현 행정부도 동맹국 반도체 기업이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계속 허용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주와 인공지능주들 아주 오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2.61% 떨어지고 ASML이 10% 이상 폭락을 냈는데 오늘도 3% 이상 또 떨어지고 퀄컴도 3% 가까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3% 넘게 떨어지고 어플라이드도 3% 이상 떨어지고 특히 요즘 계속 올랐던 인텔이 오늘 5% 이상 폭락을 냈습니다. 마이크론도 2.7%, 다들 낙폭이 아주 컸습니다. 대만 TSMC가 어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3.5%나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저가 매수,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늘 천장일 때, 꼭질 때 사람들이 몰리고 바닥일 때는 주식의 매수 수요가 적습니다. 주식 투자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최악의 상황일 때 주식을 매수하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공포를 이겨내고 그때 매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나고 나면 모든 투자자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싸다고 무조건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주식, 미래 성장성이 있는 주식, 시장 점유율이 확고한 1등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이 관건인 분야에서는 경쟁력, 기술력이 좋아야 합니다. 좋은 주식이란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으면서 시장 점유율이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회사의 주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별 종목이 아닌 ETF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국가들 중에, 그 많은 시장들 중에 경쟁력이 있는 시장, 기술력이 월등한 시장, 세계 1등 시장, 점유율이 있는 시장 어딥니까? 그래서 세계 1등 미국 시장의 전체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죠. 1800%나 폭등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2년도 하락장에서는 66%나 반토막 이상 폭락을 했었고 앞으로도 아무리 좋은 주식도 불과 몇 년 후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신림가족 여러분들은 분산 투자도 잘 실행 중이고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보면 매달 정액 똑같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적립식으로 매달 돈이 나오는 대로 돈이 생긴 대로 꾸준히 매달 주식을 매수해서 수량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이 실행 중인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투자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몇 년을 지속해 나간다면 우리는 누구나 주식 투자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지 말고 5종목에서 8종목 정도의 분산 투자를 하고 매달 돈이 나오는 대로 주가가 비싸든 또는 재작년 2022년도에 하락장 같은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저가 매수를 한다면 몇 년 후에는 그것이 수익으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